일단 이번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저희가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 김문수 장관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것처럼 좋으신 분인데 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모름씨를 지지하는 사람을 과연 김문수 장관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저는 단 1%도 못 가져간다. 단 1%도 못 가져간다고 봅니다. 사실 김문수 장관이 뭐가 백그라운드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 우리의 논거, 우리의 정치적 이유, 사명, 비전이 내지는, 뭐죠? 그러니까 비전 내지는 뭐가 있죠 이게? 우리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제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노동운동가가 지금 대통령이 필요해요. 아 진짜 노동운동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그렇죠. 지금 시기에 보수 대통령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념 싸움 그만해야 될 때 이념으로 큰 후보를 우리가 다시 써야 될 이유는 뭐냐? 그리고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리즈 시절이랄까 본인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 있잖아요. 네. 어쨌든 MB 때였고 그때가 저물었어요. 저 저물고 끝났다고 보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죠. 다시 어게인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 어게인도 안 되고. 문수 어게인 될 수가 없잖아요. 김문수인데 나 김문수인데 도지사인데. 아니 김문수인데라고 했어요. 도지사인데도 있지 않아요? 아. 요즘 거 아닌가요? 네, 아니요.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순대국밥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겨내냐? 이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갈 곳 잃은 극보수층, 네. 갈 곳 잃은 친윤 라인들이 네. 갈 곳 없어서 사실 가 있는 사람이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진짜. 그렇죠. 네. 참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저는 사람들. 경선률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 안 그래도 경선률 선관위에서 얘기하셔서 경선률이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네. 1, 2차 경선을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네, 그럼요. 네. 한동훈 대표가 네. 전 대표가 더블 스코어로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요? 통과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1, 2차 경선이 국민 여론조사 100%를 아니 왜냐면 지금 시기에서 당에 그거를 어떤 걸 한다라는 건 그냥 죽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죽자는 네. 거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 그러면 5대5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5대5 해도 아직도 당원들 중에서 한동훈 팬덤이 있을 거고. 네네. 근데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냐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후보를 냈을 때 네.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서약하고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네. 경선 불복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서약하고 시작하자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네, 특히 안철수. 철수하셔야 된다 이번에. 안철수, 한동훈. 네. 저는 왜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면 네. 경선에 불복은 안 하실 젠틀한 스타일이시니까 네. 저는 믿고요.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하죠? 전 대표는? 그분은 이제 이제 숫자가 몇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거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표가 나오는 사람들은 네네. 저는 진행을 할 때 네. 무조건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4명이네요. 조금이라도 표 나올 것 같은 사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4명.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경선이라는 것을 아름다워야 되고 붐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선이 잘 돼서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그 후보를 밀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번 사태가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 탄핵이 됐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계엄이라고 이상한 걸 질러가지고 그냥
망했죠. 솔직히 그냥 자살골 넣어서 그냥 폭망한 거잖아요. 개망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뭐 한동훈도 씻고 뭣도 씻으면 본인이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유지했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꼴이 아니죠. 이렇게 패가망신할 일은 없잖아요. 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이 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계엄, 이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4명 중에 시대 정신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이 후보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 누구냐 이랬더니 한 사람 유승민도 자유로운데 이러는 거예요. 유승민도 자유로울 수 있죠. 네. 유승민 경선 붙이세요 그러면 유승민 이기는 거죠. 저는 근데 유승민이 경선 들어와도 못 이긴다고 봅니다. 못 이기죠. 네. 쉽지 않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원대는 국민의힘의 전체 지금 사람들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유승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오세훈 시장은 제가 그래서 정말 최악의 정치적인 악수를 이번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악수를 잘하고 다니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게 악수를 오세훈 두셔가지고 시장님이 스텝이 조금 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도 진짜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장 내보낸 후보 어디 있어요 우리 당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아직도 미스터리인 게 첫 번째가 왜 이렇게 인기도가 안 올라가는지. 그게 또 저는 의문이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으로 지지도가 떨어졌죠. 오히려 네. 시간이 가서 계속 떨어지는 게 저는 그게 또 약간 의문이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듯이 입장을 또 바꾼 거. 네. 거기에다 명태균 이슈. 거기에 이제 또 부동산 정책까지. 거기에다가 싱크홀까지. 4연타가 지금 이제 터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세무조사까지 받았다고. 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세훈 후보 홈집내기가 너무 먹혀든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우리가 그래 뭐라지? 찍소리도 못하고 후보 하나 이런 거 아니냐가 아주 대세적인 또 평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제대로 타겟팅해서 오세훈 후보는 스크래치 냈다가 결론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오세훈 사실 전 개인적으로 경선에 한동훈 대표 최고 라이벌이 오세훈일 거다라고 예상을 우리 둘이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에 근데 대해서 너무 힘없이 무너졌어요. 알아서 그냥 무너져 버리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네. 토지거래 허가제 그거 한 거는 진짜 오세훈 시장의 그 표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사가 잘 짓고 있는데 그 농밭이 완전 가뭄이 들어버린다. 싸구리 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명태균 이슈를 민주당에서 너무 잘 갖고 놀고 있고 거기에 스크래치가 제대로 나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후보를 우리가 날렸다는 게 민주당한테 너무 쉽게 무너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냥 대선 출마 안 하고 지선에서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냥 사퇴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장직을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경선에서 지금 이렇게 근데 경선 룰을 정하는 거 우리 당의 선관위가 좀 정정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히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것도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대5가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솔직히 그 5대5도 괜찮은데 국민하면 역선택. 역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그 두 번째 아까 전에 사진 보내드린 거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요걸 보시게 되면은 뉴스원에서 했던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를 그냥 이제 물어봤었을 때 놀랍게도 유승민이 15%로 2등을 차지했거든요. 그거는 박근혜 탄핵 때 했었어야죠. 네네네. 왜 지금 와서? 요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얘기하셨던 역선택이나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당층과 국민의힘을 합쳤을 때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무당층에서 더 그게 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무당층을 합쳐보니까 유승민이 꼴찌가 돼요. 4%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무당층을 합쳤을 때 같은 경우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 투표를 했을 때 그게 한동훈 그러니까 후보라고 할게요. 후보가 그렇게 적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좀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리얼미터 그거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시면은요. 지금의 상황을 쇄신하고 가려면 어쨌든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이 되잖아요. 내놨을 때 흠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당층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13.2%로 1등이고요. 무당층에서는 아무래도 1등이겠죠. 오세훈 시장이 2.5%로
김문수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결과들이 뭔가 조작은 아니겠죠. 네. 조작 아니겠지만 신기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국민의힘이 이번에서 선거에 이기려면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라는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매일같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계엄에서 자유롭고 친윤 세력이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한 행위를 한 사람과 각을 세웠던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하고 각을 세운 사람 아니면 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잘못한 거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의는 아니죠, 사실. 그럼요. 네. 그래서 6월 3일이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득표했던 63%다 보니까 6월 3일 날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가 63% 득표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네. 친윤 친한의 다툼이 되게 세게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친윤 세력들이 밀던 그 누구죠? 저기 당대표 저기 원희룡. 원희룡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둘이서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심지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밀었는데도 사실 그 6대 망했죠. 예, 네. 6대 4인데 나머지 후보 통틀어서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그 6을 지지했던 보수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 번에 한동훈을 다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도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개인 지지도는 한 번도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당 지지도보다도 훨씬 밑을 돌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윤석열 지지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사실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윤을 다시 하자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런 극단적인 사람은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진짜 자평당 그러면 말고. 우리 저 보수들이 다 그냥 정치를 안 해야죠. 그렇죠. 국민에 그냥.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해서 졌는데 판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너네들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잘못 안 했어 이러면은 그건 쿠데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완전히 보수 유튜버 거의 95% 이상은 다 그렇게 원희룡을 빨아제꼈습니다만 그 결과는 맞다. 처참한 패배였죠. 그때 그 보수 유튜버들이 다 원희룡을 했죠. 계속 지지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어디 채널이 다 뭐 모든 채널 다였죠. 뭐 그냥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쪽 채널 뭐 어벤져스랑 저희 빼고는 거의 뭐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다 밀었군요. 그랬죠. 근데 원희룡 후보 자체에 좀 하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헛발질도 많이 했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경선도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당원 투표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그거는 깨진 거 아닌가. 유튜브들이 아무리 이렇게 그냥 뭘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도 주입을 시켜도 네. 주입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주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당원들도. 네, 당원들도. 왜냐면 당원들도 뉴스 보고 TV 보고 다 하니까. 그럼요. 민주당 이야기도 듣고 우리 당 이야기도 듣고 다 하지. 그렇죠. 뭐 한 채널만 계속 보고 학습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saram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전당대회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이번 대선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 스탠스 자체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진짜 잘못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개선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반성하고 이것을 뭐랄까 이제 이 골백번도 더 사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의 입장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지금의 지도부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보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지도부는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친윤으로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친윤 말씀인데. 지도부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